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서클 크리스티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번지고 있다는 보고가 WHO에 공식 접수된 이후 9개월 만인데요. 미국의 누적 사망자 수는 20만 명이 넘어가면서 세계 최대 피해국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사망자 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인데요. 이 수치는 6.25 전쟁 미군 전사자의 6배에 이릅니다. 또한 6.25 전쟁을 포함한 미국이 최근 치렀던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걸프 전쟁의 사망자 수를 모두 합친 것과 비교해도 2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9.11 테러가 66차례 발생하거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109차례 찾아온 것과 비슷한 피해를 줬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는데요. CNN은 첫 사망자 발생일로부터 매일 858명이 죽었다고 보도했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사망자 20만 명 돌파 소식에 대해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이라며 앞으로 미국인들은 정부에서 모순된 신호가 나오더라도 의료 전문가들을 신뢰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감스럽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사망자가 250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유럽의 중국이라 불리며 엄청난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던 이탈리아는 현재 유럽에서 방역에 제일 선방하고 있죠. 그 비결은 한국의 방역 정책에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탈리아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베르가모 화장장 앞에는 군용 트럭이 줄지어 있습니다. 넘쳐나는 사망자로 화장장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자 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함인데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비극적인 이 장면은 지난 3월 이탈리아의 모습입니다. 당시 중국과 함께 코로나 확산의 진앙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유럽 이웃 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죠. 하지만 9월 현재 이탈리아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이탈리아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3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스페인은 300명, 프랑스 192명, 벨기에 116명 등으로 확인되는데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월등히 적은 수치입니다. 참혹했던 3월과 희망을 보고 있는 9월, 이탈리아는 그 사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탈리아 보건부의 리치아르디 자문관은 강력한 방역 정책을 설계해 시행했는데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집단 발병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등 상당 부분인 한국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WHO 이사회에서도 활동하는 리치아르디는 한국 방역 모델을 배우는 데 앞장선 인물로 한국 모델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이후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과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알려주는 휴대전화 앱 등이 속속 도입됐습니다. 이런 K방역의 영향으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암호를 풀어냈다는 제목으로 한국의 대응 방식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대응의 암호를 풀어낸 것 같다며 부유한 국가들 중에서 바이러스 전염을 가장 잘 막아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0.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훌륭하다고 했는데요. 이는 대규모 봉쇄 조치 없이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어떠한 나라도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억제하는데 적응하지 못했다며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외신에선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적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유심히 봐주세요. 2020년에 한없이 선이 올라가고 있죠. 이 그래프의 정체는 미국의 실업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2020년에서 한없이 선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외국은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각자 방역을 하고 있는 선진국마저 이렇게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개도국은 더 처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배려한 한국의 각 정부 부처와 민간은 모두 발벗고 K방역 비결 알리기에 나서며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이른바 K방역 동영상을 제작해 경찰청 코이카 누리집과 코이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는데요. 영상의 내용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새로운 범죄 대응과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 경찰관 감염 예방, 역학조사 관련 경찰의 과학적 수사기법 지원을 Q&A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현장 경찰관과 전문가의 생생한 인터뷰로 주제별 주안점을 설명해 개도국 경찰의 방역 지원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죠. 이렇게 경찰청과 같은 각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계에서도 전 세계에 희망찬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방탄소년단은 코로나19 시대로 희망을 잃지 말자며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들도 이번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들었었지만 오히려 똘똘 뭉쳐 모두를 위로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다는 경험담을 진솔하게 들려줬죠. 이어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자신들과 우리 스스로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로 전 세계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정부도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국제사회에 백신 치료자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특히 국제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마음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를 완전히 이겨내기 위해선 치료제와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한국은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죠.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바로 내년 2021년에 출시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백신 임상에 나선 제넥시는 현재 개발 중인 백신 후보 물질 GX19 임상을 내년까지 실시하고 2022년에는 본격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이 매우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엄청난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앞서 그래프에서 봤듯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겐 방역의 기술을 전수하고 앞으로 개발될 백신과 치료제가 사각지대 없이 공평히 접근되길 바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국가에서 K방역을 벤치마킹하며 배우려 하고 이에 한국은 자발적으로 동영상까지 만들어 배포하며 흔쾌히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은 우리 한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인류에 빛나는 희망을 준다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올 때쯤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바이오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